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방산 포럼에서 한국과 나토가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생산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나토는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 규모의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K방산의 세계시장 도약을 다짐하는 제2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와 안보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키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방산 시장에선 좋은 무기를 싸게 만드는 것만으론 방산 수주를 따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방산 시장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토 상호 운용성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간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찾은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소인스 회담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핵심 행사로 진행된 나토 방산 포럼에 참석해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 기반,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나토와 함께 더욱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과 같은 더 많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나토 간 공동 연구, 공동 생산, 공동 운용을 강조한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언급하면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률을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지혜를 방위산업에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국과 나토 간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양측 무기체계 간 표준을 맞추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리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IP4 소인수 회담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안보 협력은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협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하고 나토와의 표준화 강화, 방산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방산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앙카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나 약식 회담을 갖고 국방과 방산,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업체 선정에 앞서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으로 이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졌으며 이는 캐나다 측이 각별한 예우를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우리나라와 나토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출에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방산 협력도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나토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시간 7일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달 기본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 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협정입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은 연간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나토 다국적 협력 사업에서도 참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 탄약과 우주 분야에 이어 방산과 원자재 분야에서도 옵서버로 새롭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 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중 기존의 옵서버로 참여해온 탄약 우주 사업에 더하여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이민영입니다. 매년 7월 8일은 방위산업의 날입니다. K방산의 빛나는 성과를 조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다짐하는 기념식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7월 8일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거북선의 활약이 기록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독자적인 무기기술로 국토 수호의 의지를 다졌던 이날이 국민 공모를 거쳐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이후 올해로 제2회를 맞았습니다. 8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정부와 군 관계자, 방산업체 대표 등 300명이 참석해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K방산의 비약적인 성장을 강조했고 앞으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견고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방산 종사자들과 국민적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파트너로 성장해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K방산의 위대한 도약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하고부터 엄청 도약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넘어서 더 우뚝 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되고 이것이 우리 자주국방의 선순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을 넘나들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고 위대한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당당히 세계 무대를 누비는 방산 수출국으로 체급이 바뀐 지금 현장의 감회는 더욱 남다릅니다. 과거 소총환자로 만들지 못해서 오방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초음속 전투기와 잠수함 등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해서 세계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렵고 또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 대단한 성과임이 분명합니다. 거북선의 국토 수호 정신에서 시작된 K방산은 이제 도약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부가 서울 명동 대형 전광판에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동화로 구현한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꿈속에서 육해공군 첨단 전력과 모험을 함께 하는데요. 박인배 기자가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 아이의 꿈속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선물 상자를 내려보내고 상자에서 나온 한국형 전차 K2 흑표가 아이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국내 기술로 건조한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도 아이의 모험을 함께합니다.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동화로 풀어낸 영상입니다. 원래 군대 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는데 이렇게 동화로 구현하니까 따뜻하고 좀 더 친근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영상에는 원근법에 기반한 착시 효과를 활용하는 아나모픽 기법이 적용됐습니다. 특정 위치에서 보면 화면 속 장면이 전광판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의 날과 유엔군 참전의 날 등 7월에 주요 국방 기념일을 맞아 이번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첨단 전력이 아이의 꿈속 모험을 함께하며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좀 아기자기하고 동화처럼 꾸며져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물론 좋았고 어린이들 보기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태어날 아기도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영상이 틀어지면 제 아이에게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해 공군 첨단 전력을 동화로 구현한 영상은 우리 군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됩니다. 영상은 국민 참여 캠페인과 함께 국방부 공식 유튜브와 SNS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7월 8일은 대한민국 안보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거북선의 승전 정신을 기리는 방위산업의 날이자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는 정보 보호의 날인데요. 군 쏠쏠정보에서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7월 8일은 방위산업의 날이자 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먼저 방위산업의 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산업의 날은 우리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방산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7월 8일일까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 실전에 투입해 사천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날이 바로 7월 8일인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무기가 나라를 지켜낸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23년 방위산업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고 지난해부터 공식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련장 로켓 등 첨단 무기체계를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북선의 도전 정신은 오늘날 K방산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산업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정보보호의 날이기도 합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발생한 77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제정됐습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해공을 넘어 또 하나의 전장으로 불립니다. 특히 군에서는 작은 보안 수칙 하나가 작전과 전우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링크는 열지 않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군 관련 사진이나 위치 정보는 SNS에 게시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첨단 무기에서 시작되고 그 무기를 지키는 힘은 정보보호 실전에서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군 쏠쏠정보 신소진이었습니다. 공군이 미래 항공 우주전력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군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기반 무기체계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 미래 전장을 이끌 핵심 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공군이 지난 7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2026년 항공우주무기체계 기술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방산업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영역은 실시간 감시정찰, 신속한 정보 융합 분석, 정확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AI를 항공무기직 체계에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선결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3개의 전문 세션을 통해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업체의 신기술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글로벌 분쟁에서 도출된 전운을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전투수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최근 미래 전장에서 AI 기반 결심 지원 체계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신기술 기반 무기 체계 소요를 발굴하고 AI 기반 항공 우주 무기 체계 발전을 선도해 미래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공 우주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행사장 내 마련된 전시실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외 17개 방산업체가 선보인 첨단 장비와 신기술을 관람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FA-50, KF-21 무장체계를 비롯해 미래전장의 핵심 자산인 우주 감시 시스템 및
대드론 시뮬레이션 체계 등이 소개됐습니다. 공군은 앞으로도 항공 무기 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항공 무기 체계 기술력 향상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전장의 경쟁력은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항공 우주 기술과 무기 체계 발전 방향을 공유한 이번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국방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계룡대 사격장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장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고 조준경과 확대경이 장착된 개인 화기와 신규 전력화된 특수작전용 권총 글록 19 사격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장성단이 직접 전투원 관점에서 장비 성능과 운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 1단계 사업으로 개인화기 조준경 등 6종을 올해 말까지 전력화하고 2030년 이후 일체형 개인 전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좋은 무기를 싸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이를 보여줬는데요. 성능과 가격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나토 상호 운용성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좋은 성능에 빠른 납기,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그동안 K방산이 내미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것만으로는 대형 방산 수출 사업을 따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토 상호 운용성이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The TKMS platform is optimized for Arctic waters, and it's fully NATO interoperable, allowing it to communicate seamlessly, to share intelligence, and to carry out joint missions. 나토는 상호 운용성을 동맹국들이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통신과 지휘체계, 정보 공유, 군수 지원, 교육 훈련까지 유사시 하나의 전력처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뜻합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결과는 이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잠수함은 성능과 가격, 납기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캐나다의 선택은 잠수함 자체보다 나토 안보 체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이처럼 상호 운용성이 방산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전이라는 건 어떤 단독 작전보다는 연합, 다국적 작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나토 국가들과 한국이 협력을 하려면 이런 상호 운용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방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상호 운용성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경쟁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토 방산 포럼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도 나토 상호 운용성과 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이나 아니면 생산의 관행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또 하나 중요한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방산 시장이 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나토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대입니다. K방산은 앞으로 수출 경쟁력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 확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네, 아버지와 형에 이어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병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 복무 중 수능에 도전해 약학대학에서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바꾼 도전 이야기까지 더해졌는데요. 오늘은 가족의 전통과 자신의 꿈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육군 2포병여단 김태하 병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병장님, 아버지랑 형에 이어서 지금 현재 육군 2포병여단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요. 이게 어떻게 좀 가능했을까요?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제가 직계 가족병으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형 모두 2포병여단에서 의미 있는 군생활을 하셨고 좋은 추억도 많이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같은 부대에서 군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흔치 않는 경험인 만큼 더욱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형도 많이 기뻐하셨고 군 생활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보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오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가족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자부하고 복무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이 남긴 발자취를 직접 이어간다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일 것 같은데요. 군 생활을 하며 가장 자랑스럽거나 의미 있게 느꼈던 순간은 언제가 있을까요?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입대 전에는 운동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특급 전사를 달성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던 중 전군 노래자랑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당시 일병이었던 저는 동기와 선임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고 한 달 넘게 개인 정비 시간을 활용해 함께 노래와 멘트를 연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우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서로를 응원하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좋은 결과도 얻었지만 함께했던 과정 자체가 제 군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 생활 중에 이제 다시 수능에 도전해서 약학대학에서 의과대학으로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사실 군복무랑 입시 준비 따로따로 한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본인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거창한 각오를 세우기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꾸준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군에서는 일과 시간에는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 정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공부 계획을 세워 실천했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주말에도 빠짐없이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군생활과 공부를 병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고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성실한 군인으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김태하 병장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며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장병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준 가장 큰 원동력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장병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나머지 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노력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하루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전군 노래자랑에서 부르셨던 노래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술이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군장병들에게 응원하시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한번 선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1번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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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육군 2포병여단 김태하 병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군 생활과 새로운 도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7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육군 국제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이는 육군 국제과정의 회전익 분야 교육생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견학을 비롯한 현장 교육을 지원합니다. 육군은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무기체계 운용과 전술적 활용에 관한 교육은 물론 국내 방산기업의 생산기술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가 정비 현장의 안전관리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세이프티 캐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캐치 제도는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일선 정비 현장에서 연령과 계급, 직책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 저해 요소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함께 해결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부대는 일과 시작 전 안전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모든 전대원이 언제나 이 제도를 유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오는 22일부터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은 2007년생과 대학 재학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 체류로 국외 입영 연기 중인 사람입니다.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어플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내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남부 지역은 오후, 중부 지역은 야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4도, 철원이 23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33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지속되겠으며 오후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